네, 안녕하세요. 그놈의 야구 시즌 2입니다. 예, 오늘은 컴파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컴파운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과연 컴파운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컴파운드에 대해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용어 자체부터 일단 정의를 드리자면, 컴파운드의 정확한 용어는 이제 컴파운드가 아니고 그리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석유 부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기계 사이에 마모되지 말라고 이제 윤활유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그 특성 때문에 상온에서는 최대한 액체가 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빨리 휘발되지 않게, 우리가 보통 휘발유나 이런 석유들은 빨리 증발된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반대로 그리스의 역할은 기계 윤활, 마모 방지, 부식 방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계에 오랫동안 들러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휘발이 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고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그리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러브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글러브에서 안쪽에 컴파운드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 부식은 아니지만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이제 내피와 외피의 그런 윤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컴파운드를 사용을 하냐면 이 글러브의 원리를부터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글러브는 가죽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피를 만들고 외피를 만들어 서로 봉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바닥으로 또는 볼집으로 공을 만든다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을 때 공을 잡게 됐을 때 저희가 이 글러브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내피의 면적과 그리고 외피의 면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죽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가죽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내피와 외피를 이제 정확하게 붙여주는, 그러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그 역할을 컴파운드가 해주는 겁니다.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컴파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안쪽과 바깥쪽에 수축 팽창되는 면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죽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난다거나 가죽이 이제 주름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꼽 같은 거, 그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파운드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운드의 목적은 오랫동안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체 상태로 머물러 있고 최대한 오래 휘발되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글러브의 이런 끈피 쪽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는 색상은 하얀색일 수도 있고 약간 아이보리 컬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버터같이 생겼죠. 굉장히 점성이 단단하고 흔히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바세린 같은 그런 느낌의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세린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무슨 크림 같은, 연고 같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한다면 컴파운드는 굉장히 하드합니다. 이거 찰흙? 우리 어렸을 때 쓰던 그 찰흙이 좀 완전히 굳지 않고 한 7, 80 정도 굳었을 때 그 단단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단단해서 이 컴파운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열 드라이기로 조금 녹여서 액체를 만든 다음에 떠가지고 작업들을 하십니다. 절대 그냥 이게 쉽게 우리가 아이스크림 떠먹듯이 그럼 수저 부러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단단하고요. 컴파운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결합을 시키는데, 컴파운드를 또 바르는 것도 기술입니다. 많이 바르게 되면 이 끈피 구멍 사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컴파운드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 바닥면이 좀 젖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바르는 게 중요한데, 이건 회사마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가 많이 바르고 어디가 적게 바르고 또 그게 정답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글러브를 봤을 때 이제 이쪽이 젖어 있는 글러브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흔히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왜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컴파운드도 고체와 액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컴파운드가 액체 상태에서 이제 가죽에 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컴파운드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바닥면에 이렇게 컴파운드가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죠. 젖어 있는 제품들을. 그런 경우는 컴파운드를 이제 새로 좀 발라주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컴파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긴 하겠지만, 계속 뭐 글러브를 상온 상태에 놔두시거나 이제 하시면 유분도 날아가지만 컴파운드도 같이 어느 정도는 증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에 컴파운드가 없는 상태가 되면 내피와 외피가 이제 서로 들뜨게 됩니다. 들떠서 이제 이질감이 생기고, 또 중간에 이제 버텨주는 그 어느 정도, 또 컴파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어느 정도 고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러브를 이렇게 길을 들이거나 글러브 이제 공을 잡을 때
바닥면이 쉬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닥에 반접이 됐다거나 할 때 보정을 맡길 때 컴파운드를 새로 도포하고 새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파운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컴파운드가 없게 되면 글러브 바닥도 쉬 무너질 수 있고 글러브 바닥과 이제 안쪽 내피가 이제 들뜰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컴파운드를 발라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글러브는 이제 뭐 GN 1.5등급인데요. 이제 분해를 하고 한 1년 넘게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상온에 방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열이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30도 정도 가지고는 컴파운더가 막 그렇게 높고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사무실 온도가 한 24도, 25도 정도 되는데 끄떡 없습니다. 이걸로 절대 떠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요런 정도라면은 컴파운드가 그렇게 올라올 일은 없는데,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젖어 있죠. 이게 이제 컴파운드가 올라온 건데, 이제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글러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차에다 그냥 그렇게 좀 놔뒀죠. 보통 트렁크에다 이렇게 놔두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가 지하실에 있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상온에 뜨거운 열에 방치됐다면 50도, 60도 이렇게 차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컴파운드가 이제 액화, 이제 액체 정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검정색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오는데 표가 안 날 뿐이지, 이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젖어 올라왔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글러브를 만져봤을 때 아직 그 바닥면하고 이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컴파운드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지만 온도의 변화가 가장 크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트렁크나 이런 온도가 높은 데 놔두시다가, 아니면은 스팀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찜기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놔두셨을 때, 오히려 무령부를 했을 때는 물이 뭐 고온이 아니기 때문에 무령부 때문에 컴파운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스팀이 이제 뭐 80도, 90도 이런 식으로 증기로 찌기 때문에, 그때 이제 꺼낸 상태에서 약간의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이제 두들기거나 바닥을 이제 빵빵 쳐주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가죽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컴파운드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에 물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석유 제품이고, 컴파운드 자체가 굉장히 점성이 높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때 같은 게 많이 묻는 거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겠죠. 이 글러브는 제가 길각 보정을 의뢰받은 글러브예요. 근데 이번 주제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가 지금 바깥에 볼집 부분에 때가 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가 이제 컴파운드 때문에 올라온 때입니다. 컴파운드가 올라와서 이제 그 끈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지가 묻어서 딱 봐도 이제 좀 깔끔하지가 못하죠. 이런 때 때문에 이제 뭐 야구공에 더 때가 묻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글러브를 전반적으로 좀 유지 보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그 클리너니 뭐니 막 써봤는데, 사실 클리너라는 게 이제 유지 보수를 해주지만 컴파운드 쪽과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괜찮아서 이제 그걸로 촬영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이게 와페이스볼에서 그냥 써보시라고, 리뷰도 아니고 그냥 써보시라고 이제 주신 그 글러브 티슈가 있습니다. 이제 저런 걸 닦고 뭐 그런 티슈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다가 이걸 봐서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닦는데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지금 때가 굉장히 많죠. 이걸 한번 닦아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네, 깔끔하죠? 이 지금 티슈 한 장 썼는데 굉장히 여기 보시면 컴파운드 때가 다 여기에 묻어 나왔어요. 다 벗겨졌고, 깔끔하게 벗겨졌고, 바닥면 진짜 깔끔하게 됐습니다. 한 잔씩 써가지고 이렇게 유지 보수 클리닝 하시고, 특히 이제 이런 컴파운드 같은 게 이제 묻어서 때가 많이 졌거나 포수분들, 이제 공에 때가 이제 폭우면 때가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벗겨내고 싶으시면 요 제트에서 나온 이 글러브 티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진짜 깔끔하네. 앞으로 길각 보정 이런 거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해드려야겠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냥 마른 걸로 닦고 이제 오일로만 이렇게 닦아드렸는데, 한번 이걸로 싹 닦은 다음에 말린 다음에 오일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컴파운드 어느 정도 궁금증 의견이 풀렸나요? 앞으로도 글러브를 또는 야구용품을 사용하는데 좀 더 많은 유익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ust one more time.